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저식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최재성군. 부모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외아들입니다. 부모는 애지중지 아들을 길렀고 고3이 된 최군은 얼마 전에 원하는 대학 수시 원서 넣고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최군은 평소에도 옳고 그름, 정의에 대한 판단이 뚜렷해서 불의를 보면 쉽게 참지 못하는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최군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9월 25일 토요일 새벽에 발생합니다. 함께 자취를 하는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처 노래방에 있는데 함께 만나서 집에 같이 들어가자는 내용이었죠. 마침 외부에 있던 최군은 그러자 라고 제안을 받아들였고 바로 택시에 올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노래방 앞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아주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최군이 노래방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정집에서 커플이 격하게 말다툼을 합니다. 29살의 노 씨와 그의 여자친구였죠. 이 둘의 싸움의 이유는 이성관계 때문인데요. 남친 노 씨는 여자친구가 여전히 전 애인을 만나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둘은 대화하기 전에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점점 더 감정이 격해졌어요.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나 몰래 그 새끼 만났잖아. 추궁이 계속됩니다. 여기에 여자친구는 짜증이 났고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라고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데 그러자 노 씨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는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뺐더니 당장 그놈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렇게 벼랑간 여자친구의 전 애인 김 씨에게 통화를 시도한 거죠. 근데 바로 이 시각 그 김 씨는 완주군에 있는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앞서 고3 최군이 친구를 만나러 갔던 바로 그곳이었죠. 따르릉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노 씨가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야 너네 나 몰래 만나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모를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윽박 질러요. 둘이 바람을 피웠냐 아니냐 막 따졌고요. 근데 이게 김 씨 입장에선 황당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들의 통화를 김 씨만 듣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던 김 씨의 동료들 역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노 씨의 폭언을 고스란히 듣게 되죠. 그러다 옆에 있던 후배 A 씨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거듭니다. 그냥 전화 끊어요. 그런데요. 이 목소리가 꽤 컸는지 수화기 너머 노 씨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야 뒤에 있는 그 새끼 뭐야? 너 뭐라 그랬어? 너 몇 살이야? 근데 이때 A 씨도 대답을 하죠. 22살인데 뭐 어쩌라고. 이 태도에 흥분한 노 씨가 무섭게 쏘아붙입니다. 너 거기 딱 기다려.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후 노 씨는 부엌에서 길이 34cm짜리 주방용 식칼을 꺼냈어요. 이걸 손가방에 넣은 뒤에 곧장 차를 몰고 완주로 향했죠. 근데 여자친구가 술을 마신 상태잖아요. 음주운전을 한 건데 당시 혈중 농도는 0.09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균형감도 떨어지고 언어 기능도 저하되고 또 목소리가 커지는 특징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노 씨는 이 상태로 11km 떨어진 노래방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건물 5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뛰어 올라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특히나 여기 노래방 6호실에 들어가서 그 여자친구의 전 애인 김 씨와 맞닥뜨립니다. 이때 노 씨가 다짜고짜 머리채를 붙잡아서 끌어안고는 목에다가 시퍼런 식칼을 들이밀어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야 아까 그 어린 놈 새끼들 어딨어? 너네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놈은 아까 자기하고 말대답을 했다는 그 A씨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게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 있는 순간 하필 누군가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친구 호출로 좀 전에 노래방에 도착했던 그 고등학생 최군이요. 사실 그는 친구가 있는 다른 노래방 호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에 들러요. 그런데 이때 노래방 사장님이 아이고 저 6호실에서 지금 두 남자가 막 싸우는데, 이 말을 하면서 최군에게 그 싸움 좀 말려달라는 투로, 들어가 봐 달라라는 투로 말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최군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장님이 좀 뭔가 문제가 났다고 하니까 노래방 6호실 문을 벌컥 열게 되죠. 보니까 칼을 들고 협박 중인 노 씨와 그에게 붙잡혀 있는 김 씨가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평소 최군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물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 사장님 부탁도 들어준 건데, 지금 칼을 든 남자가 눈앞에 있다? 바로 최군이 달려가서 노 씨의 칼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어요. 자기를 내던진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노 씨의 칼이 최군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최군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니까 순간 노 씨도 이성을 잃은 거예요. 또 술도 먹은 상태였고요. 그는 이때 마구잡이로 최군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배, 옆구리, 엉덩이, 등까지 닥치는 대로 찌른 겁니다. 잠시 후 최군은 몸 곳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이때 노 씨의 범행이 계속됩니다. 쓰러진 최군의 복부와 얼굴을 발로 밟고 차고 또 주먹으로 때리면서 폭행을 해요. 사실 칼에 찔렸을 때만 해도 최군은 희미하게 의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폭행을 하니까 최군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노 씨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 노래방 6호실이 혈흔으로 낭자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길 유유히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프론트에 있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 노래방 사장을 마주했는데 이때 한마디 하죠. 안 뒤져, 지혈하면 살아. 이 말을 하는 노 씨는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가 도착했습니다. 노래방 바닥이 피로 흥건했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최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즉각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최군은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직접 사인은 외상성 복부 손상이었죠.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노 씨, 그는 노래방 건너편 길가에서 경찰의 눈에 띄어 즉각 체포됩니다. 노 씨가 순순히 내가 그랬다, 자수할게 하면서 경찰차에 올라탔죠. 경찰은 그를 살인,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수사 초반만 하더라도 이 범인이 사망한 최군과 최소한 원한 관계가 아닐까라고 다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두 사람 완전 일면식도 없어요. 노 씨가 원한을 품은 상대는 정확하게 전 애인 김 씨 혹은 그 옆에 있던 후배 A 씨입니다. 최군은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든 것뿐이었죠. 경찰 조사에서 노 씨는 자기가 최군을 칼로 찌른 혐의는 인정한다 라면서도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을 회피해요. 이런 자세 진짜 너무 싫죠. 자, 이제 노 씨가 어떤 벌을 받을지가 중요하겠죠. 이거 심신미약으로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해당 재판의 쟁점은 노 씨의 살인이 과연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 살인인지, 이게 중요했습니다. 사건 자체만 따져놓고 보면 우발적 살인에 가까워 보여요. 술을 마신 상태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엉뚱한 제3자를 살해했으니까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좀만 더 생각해보면 살인 자체를 계획한 정황은 다분합니다. 일단 집에서 흉기 챙겨왔잖아요. 그리고 그 새벽에 11km 떨어진 현장까지 굳이 찾아왔고요. 또 먼저 맞닥뜨린 김 씨를 협박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이건 그가 분명 살인의 목적을 가졌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계획살인으로 본다는 의견이었죠. 여기에 더해 최군이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2차로 폭행을 하고 또 떠날 때 지혈하면 산다 이러면서 비웃음을 보인 것까지, 이 모든 행동들은 살인 그 자체였습니다.
참고로 범죄 사건에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의도치 않은 살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거나 어설프게라도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노 씨가 그랬나요? 전혀 해당되지 않죠. 쓰러진 최군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고 범행을 숨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가 자기 말대로 지혈하면 살 줄 알고 그랬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막상 최군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당연히 놀래고 후회하고 반성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노 씨는 사건 이후에 유족들에게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했어요. 이게 진정한 반성일까요? 길거던 꼬마도 이게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였다는 걸 알 겁니다. 2021년 10월 27일 피해자 최군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통함을 담은 글을 남겼습니다. 범인 노 씨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부디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는데 과연 어머니의 눈물 섞인 바람이 현실이 되었을까요? 같은 해 12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노 씨에게 징역 30년 그리고 20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합니다. 당시 범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이 범죄자가 미래에 또 범죄를 저지를지 그 가능성을 추측하는 자료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노 씨는 가능성 높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바탕으로 이 사람은 전자발찌 부착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고요. 한편 노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처음으로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요? 그렇다면 자기 말대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모습은 가명에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그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죠. 전자발찌 부착도 기각합니다. 가명을 한 이유는 쉽게 말해 노 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한 거다라는 게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칼을 챙겨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인 걸 감안했다고 말하는데 글쎄요. 재범 가능성이 분명 높게 나왔다. 이건 어떻게 봤을까요? 그런데도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한 게 전 좀 의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노 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근데 이럴 거면은 재범 위험성 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가능성이 높은데 사이코패스는 아니니까 괜찮다? 이게 맞는 걸까요? 유족들 역시 분통했어요. 근데 더욱더 어이가 없는 건 노 씨는 그마저도 형량이 과하다면서 항소심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최군의 어머니는 또다시 온라인에 글을 게재합니다. 노 씨의 형량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요. 이걸 알게 된 네티즌들이 함께 격분했고 인터넷 탄원서를 통해 가명 반대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확정했고 노 씨에게는 그대로 징역 25년형이 내려집니다. 한편 사망한 최군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사랑으로 길러온 외아들이었습니다. 최군이 사망하고 얼마 후에 대학 수시 합격 소식이 전해졌어요. 고작 만 17살,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생전 사용하던 방에 여전히 물건들을 그대로 놓고 있고 심지어 밤에도 불을 끄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들이 마치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군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사람을 칼로 그렇게 수차례 찌르고도 그리고 웃고 나간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뭐예요? 뭡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걸 사람이 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범인 노씨가 과연 얼마나 교화가 되어서 나올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25년형을 다 끝내지 않고 가석방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그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최 군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법이 그런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진 못할 망정 더 이상 유족을 힘들게 해선 안 될 텐데요. 우리들의 이런 바람이 정말 과한 건지 많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